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자, 먼저 좀 시황 좀 살펴봅니다. 시황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매번 시황은 계속 체크를 해야지, 지수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눈에 있게 좀, 맞출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읽어가면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생 쪽에 수급 외인들 수급 흐름이 주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읽어갑니다. 읽어가다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제 시황 측면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좀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내년에 적어도 한 3번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럼 2,800을 넘어가거나 위로 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좀 유심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들 체크해보고 종목들도 좀 봅니다. 자, 먼저 수급을 좀 봅니다. 기관들 현물 수급이 금투 코스피는 현물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죠. 매수가 일단은 많은 상황이라 코스닥은 외인들의 현물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자,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주봉 2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이건 돌파하고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봉 20선 도착하면은 올 초에는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여기서 바로 상승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잠시만요. 상승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음봉 한두 개 정도로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정상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주봉 20선을 일봉에서 이평선으로 한 100일 정도 잡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 21선도 있긴 하지만 장기 이평은 61선 다음으로는 100일선, 그다음에 200일선, 400일선, 그리고 1200일선을 강조를 하죠. 중간에 뭐 121선, 어정쩡하게 121선이 뭔 소용이고 241선이 뭔 소용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보는 게 낫죠. 거기에 이제 주봉에서의 흐름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간다면은 뭐 눌리거나 일정 부분 한 2주 정도 주 주식으로 보아서는 한 2, 3주 정도는 최소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박스권 흐름으로.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좀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갔다 누르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 과연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위로 매물이 크지 않아서 올라가면은 뭐 한 2%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900인데 이번 주에서 900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880 정도가 있습니다.
뭐 880 정도 올라갔다 누르거나 아니면 눌렀다가 880을 터치하거나 등등의 모습을 좀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코스피는 연봉으로 늘려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중요한 것은 뭐 다웨이들 파생이 좀 더 비중을 차지를 하다 보니 콜 매도가 많아서 녹록지는 않은 모습이죠. 위클리 월요일은 월요일 거는 콜 매수를 했네요. 그죠? 목요일은 콜 매도와 함께 글쎄 과연 네, 봅시다. 뭐 350 저항을 받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350 여전히 350 위로 올라가면은 저항을 받는 구조로 외인들은 현재 파생 수급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를 않고 있어요. 저항이 좀 커요. 351원. 350 넘어가면은 355가 돼요. 그래서 오버슈팅 관점에서는 355 한번 뭐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녹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350을 한번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었죠.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외인들의 현재 모습은 355 위로는 저항을 크게 잡아놓고 있어서 올라가도 355 쪽에서는 위쪽에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50 위로 저항이었는데 한 5P 정도 오버슈팅 관점과 레벨업 시키는 관점에서 355 위로는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한 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 200은 전고점을 장중으로는 찍었죠, 그죠? 장중으로는 찍었어요. 그리고 위로 기술적인 저항은 사실 뭐 355에 있네. 355? 근데 위로는 360에 있네요. 단계별로 있네요. 55, 60. 근데 55의 저항도 매물 저항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외인들 파생 수급까지 그러하니 올라가더라도 거기서는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시황을 저는 간단히 좀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놓고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금리 인하를 놓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시점이 상반기 중에 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가서 뭐 2, 3개월 텀으로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한국 상황도 좀 봐야 돼요. 한국 상황. 한국 상황은 현재 역금리
총선 전 투심 잡기 압력으로 금리 동결 지속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총선 4월 총선 4월 며칠인가요? 또한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자, 과연 총선 이후 금리 인상이 과연 있을지. 현재 이거는 이제 워낙 다른 쪽보다는 부동산에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은행권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서 역금리로 계속 역마진으로 가고 있어요. 손해를 보면서 역금리가 역마진이죠. 역마진. 그러니까 계속 금융 쪽에서는 총선 지나면 금리 인상 한번 할 거다 하는 쪽에서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맞물려 갈지 봐야지 되려고. 하지만 뭐 큰 흐름 속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가닥을 두고 봐야 될 거고 하다 보니 이게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넘어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만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 물론 이제 나오는 것은 하반기를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봐야 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쪽은 아마도 시장이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주식시장 부동산 쪽이 아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또한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내년 넘어가면 또 이제 미국 대선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죠?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뭐 민주당 쪽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여당 쪽이 될 것이냐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또 향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식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은 올라간다였고 보수 쪽이 집권을 하면 집값은 안 올라간다였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측면에서의 좀 이야기를 그리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관심 섹터는 뭐를 봐야 될 것이냐. 금리 인상으로는 피해 섹터를 봐야 되겠죠. 그죠? 바닥을 기고 바닥을 기었던 애들을 봐야 될까요? 제 아무리 성장을 하고 지랄을 떨었던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 분위기가 잡히면은 상대적인 수급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른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논리냐면 수급적인 논리 측면에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지수 측면도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던 애들이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갔었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 몇 배가 걸리는 거죠. 지수도 이러하고 종목으로 넘어서 종목들은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급등을 하고 올라갔던 게 바닥까지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1, 2주가 아니라 2, 3개월이 걸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니 2차 전지를 보더라도 상반기에 지나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려와서 원위치 됐거나 아니면 내려와 있어. 거기서 다시 과거처럼 급등을 한다? 그거는 진짜 미친 욕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흐름과 패턴으로 보더라도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집중되거나 집중포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충분히 걸려서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개인들은 못 견딜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코스닥의 지수로 보더라도 3일 동안 올라갔던 것들이 몇 주에 걸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죠. 6개월 동안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내려와서 있다 보면 거기서 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6개월에 몇 배가 걸리는 거죠. 몇 년, 2, 3년, 2년,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을 개인들은 물려있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더 가더라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하기는 또 급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급은 어디로 쏠릴 수 있느냐? 초점이 매크로 변수에 초점 맞춰지는 게 금리 인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초점 맞춰져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크게 초점 맞춰질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고서 눌려왔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최근의 모습도 AI 의료 쪽보다 기존의 제약바이오 최근에 세트리온 형제들도 움직이고 일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들도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저금리 수혜주로 포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냥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금리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었고 많이 하락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또 관심 갖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부동산 쪽도 있어요. 건설 쪽도. 지금 뭐 건설이 좀 상당히 문제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탄압을 했기 때문에 탄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심하게는 탄압인 거고 그로 인해서 내수 경기를 다 죽여놨는데 금리 거기다 이제 코로나19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힘들어서 지금 뭐 건설 지표들이 지금 뭐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게 삼성물산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조용조용하게 대형주도 오르고 있다만 다른 애들은 떠나서 오랫동안 이러고 있던 애들이 벌써 고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지부진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애들이 조용조용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가는 애들도 은근히 있다라는 거.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라. 자. 자, 아울러 이제 최근에 또 워낙 지금 전쟁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운 물동량 문제도 좀 많이 생깁니다. 계속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라기보다는 현 이제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 올해 소외되었던 섹터들도 좀 봐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조금 음식료 업종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음식료 업종들도 좀 사이클이 있고 특별하게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식료 업종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올랐던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도 좀 관심 갖고 주시를 좀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섹터들을 좀 우리는 관심 갖고 봐야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주요 섹터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전기전자가 있고 전기전자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운수창고, 철강금속, 중공업, 기계, 화학, 필수 소비재. 소비재는 뭐 내수와 연관이 좀 크죠. 그렇죠. 유통, 네, 뭐 상사, 음식료, 그다음에 뭐 화장품, 생필품, 그다음에 의류 이런 건 다 내수주들이죠. 그죠? 금리 인하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많이 소외됐었죠. 화장품은 이제 워낙 이제 화장품은 워낙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뭐 사실이고 그다음에 내수 측면에서 보면은 의류 업종들도 은근히 조용히 많이 올라갑니다. 의류 업종들도 중장기 포트 중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신고가 갖다가 눌려 있는데 그네들 조용히 올라갑니다. 샘플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들이죠. 얘들도 조용하게 신고가 하고서 애들 박스권 행보하고 있는 거죠. 수급 늘리로는 이 모습을 그리다가 또 조만간에 박스권 몇 달 가면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흐름은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느려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내가 가져가느냐. 급등주 좋아하면은 테마주 다 탐험하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급등주자는 테마주 단타만하는데. 근데 느려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좋아? 저런 종목들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올해 시장이 막말로 개지랄을 떨었는데도 얘는 연초부터 올라서 굳건히 버티고 있잖아. 이게 작년 우리 중장기 포트란 말이에요. 작년에 편입한 중장기 포트라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이죠. 저렇게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를 일부라도 포함이 몇 개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느리고 늦게 사고 느리고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들을 외면하기가 쉽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가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애들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몇 개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나 수익권에서 밀리지 않고 가는 애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하자면 저런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외에 이제 뭐 의료 업종들은 나름대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부는 좀 소개를 해보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그 금리 인하 관점에서 종목들을 섹터들을 좀 탐색을 해볼 필요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보아야 될 것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좀 비중 있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음식료 업종들도 한번 보자라는 거. 내수, 그게 내수 쪽도 생각해보자. 물론 수출의 메인은 뭐 반도체 쪽이긴 한데 반도체는 현재는 꾸준하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없으면 사실 수출로서는 녹록지가 않죠. 반도체는 좀 느리더라도 망할 수가 없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좀 맥락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얘도 보면은 이런 수급 구조에서 흐름을 만들어가죠. 이 모습 계속 이야기했던 구조죠. 돌파하고 다시 박스권 흐름 만들어가다가 시간을 두고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으로는 바다 수급 패턴을. 자, 그쪽 맥락으로 들어가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급등했던 종목들도 한번 좀 보고요. 삼화전자가 상가를 하는데 얘도 보면은 1200에서 또 수급이 들었던 저점 자리죠. 기가 막히게 내려와서 거기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절묘해요. 이런 거 보면은 삼화전자는 좀 잡초성 냄새가 나긴 하는데 삼화전기도 참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얘도 보면은 이 정도에서 좀 멈출까 했더니만 연초까지 내려와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렇죠? 아이컨퍼도 올라왔고 DTNC, 파메신, IT센 역별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이 최근에 좀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온칩스는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온칩스 돌파하는 고점 돌파하다가 고점 부분에서 눌려서 시간을 3주 정도 두고서 다시 제대로 돌파를 한 거네요. 돌파할 때는 거래가 수반이 되어야지 훨씬 좋다라는 패턴 상승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이 구조를 만들어간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과연 매수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눈에 익으면은 과감하게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월, 2월 아마 올 겨울에는 계속 이 거래량 수급 바닥 패턴들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10월, 9월, 10월 달 페니셀 이후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체크해 갈 수밖에 없어요. 스윙 관점에서는 그런 애들이 맥이 되고 핵심이 되거든요. 중장기 측면에서 보지 않더라도 스윙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섹터를 떠나서 핵심이 돼. 거기에 이제 섹터들의 순환과 같이 맞물리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복귀하면서 반복하면서 보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를 탐색을 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패턴들이 눈에 안 익은 상태에서 여기 내려와 있으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는데 익숙하거나 보다 보면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해도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죠.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단기 단타를 병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죠. 물론 타이밍에 맞으면 훨씬 좋기는 해요.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신규주 그리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규주들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이러할 때는 신규주들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선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갔어? 신규주들도 계속 좀 매매를 해서 에코아이도 우리 짜릿하게 목요일 날 보면은 신규주들도 우리 금요일날, 목요일날이죠. 금요일날은 태성 하나 정도 매매를 했고, 목요일날은 수요일날 오버했었던 이미지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매수했던 에코아이 신규주였는데 에코아이 이날 짜릿하게 파동 나왔죠. 이날 파동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보통 이 자리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넘어갈 거고 그래서 매수합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에 가업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짜릿하게 나갔죠. 그리고 이미지스도 있었죠. 이미지스도 이날 주가 부분에 거의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까지도 이제 급등을 해서 재매수 하신 분도 수익을 냈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잘 매도합니다 그랬더니만
연봉이 좀 무거워 보였는데 이날도 밑에서 매수해서 오버 해가지고 이날 20% 18%까지 갔는데 수익 잘 났죠. 이미지스, 푸나나와 에코아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태성까지. 근데 여기서 에코아이가 신규주인데 신규주들이 조금 같이 움직이는 타다가 최근에는 아주 선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코어라인도 강하게 계속 흐름 만들고, 근데 금요일 날은 레비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 코어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뭐 에이징랜드는 뭐 수요일날 그냥 뭐 짧게 매도하고 나옵니다 했었던 종목인데 밑에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정도 좀 만들어갔어요. 에코아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니소스도 밀렸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 매매했던 게 에코아이. 신규주들도 나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만들다 보니까 신규주들은 다른 거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뭐 기업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에코아이는 회사는 상당히 괜찮아요. 회사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저점 깨고 내려왔다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접근했던 건데 짜릿하게 파동 나왔던 종목이고. 자, 신규주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장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신규주들의 수급들도 일부 좀 강하게 드는 경향이 있어서 순환 매매를 좀 잘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C사이트도 있었죠. C사이트. 신기죠. 오늘은 상한가 갔다가 개파락에서 뺐다가 여기서 올려버렸는데 약간 좀 골 때리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규주인데 이런 애들도 연기금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상한가 전부터 이후부터 들어왔네요. 또 워낙 초반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뭐 수급 라인 잡아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지지를 3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흐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큐리오스 바이오. 최근에 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녀석들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거래 터뜨리고 수급 바닥자리가 여기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를 하는 거네요. 지금. 자, 올해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작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 작년 거를 작년도 재작년 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그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네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고 상신전자도 올라왔고 라인 그어놨는데 여기서보다 더 내려온 거죠. 완전 하단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급이 애초부터 들어섰던 자리까지 내려와서 두 달, 세 달 홍보하다가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단계별로 올라올 가능성을 좀 보면서 소형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00일선 돌파했으니까 눌림 자리를 이용한다든가 보면 다 그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소형주, 중형주지만 다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런 애들을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그 중에 이제 잡주 같은 애들은 빼야지 될 거고, 잡주성 애들은 빼야 될 거고.
신규주. 시노팩스는 조용조용. 시노팩스의 경우도 보면은 이런 패턴들 보여주죠. 상한가 자리인데 거기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이후에 거래를 수반했었던 자리가 구간인데 거의 뭐 내려왔다가 거기서 조용하게 두 달에 거쳐서 고점을 돌파를 했죠. 한 달 눌러놓고 두 달에 거쳐서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패턴을 좀 눈여겨보거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조금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은 이 구간을 몇 달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거래 터트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로 보시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섹터라기보다 제약바이오 섹터. 많이들 이런 패턴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매수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고민을 찾아봐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아직 여기까지 안 올라온 애들이 있으니 이미 이해되시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제가 이야기 언급했던 애들 많이 있어요. 최근 저녁 방송 하면서도 이야기한 종목들 많이 있어요. 과거에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이야기 언급한 것들도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나 저녁 방송에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공개일형님은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편은 아니셨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들으셨으면 아마도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녹화 방송 들려보세요. 유튜브 쪽에 자료들 괜찮고 과거 좀 돌려보시면은 종목들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최근에 신고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 장중 무방에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주 1회씩은 장중 무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그것도 좀 잘 활용을 해보시고 이번 주도 있습니다. 장중 무방. 그리고 이런 수급 바닥 자리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은근히 좀 있어요.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지난주 무방에서도 이거 오스코텍이라든가 뭐 중해제약을 관심권에 두고 보세요 했는데 그리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용조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정고점 한번 찍을 거라. 다 언급했던 종목들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중입니다. 올라오는 중입니다. 근데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에이 급등하는 종목 사야지 저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 사서 뭐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러다 한번 거래 터뜨리면서 상태 한번 쭉 올려버린단 말이죠. 별로 흐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뭐 테마성 종목들 흐름들 나오고 있고 테마성 종목 흐름들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정치 테마주들이.
한동훈주들이 뭐 한동훈 주목 받다 보니까 한동훈주들이 좀 일부 최근 신주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뭐 대상올림피스라든가. 그 외에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애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에 최근에 좀 움직인 애들만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합니다. 과거처럼 이제 테마주들이 그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태성은 금요일날 이거 반도체인데 태성도 언급을 좀 했었죠. 태성은 금요일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이거는 가격 주면 들어갑니다. 4,300원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그래서 가격 줍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VI 매도했죠. 그다음에 매도하고서는 이거 많이 빠져버렸는데 얘는 반도체죠. 얘도 패턴이 같다라고 제가 언급을 좀 소개를 했었죠. 이 모습 만들고 결국에는 내려왔다가 1개월 넘게 박스권 횡보하다가 한 큐에 돌파를 해버린 거. 소형주들은 저런 패턴들을 좀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해독으로 했어요. 자리 괜찮아서 금요일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잘 먹고 나왔죠. 이제 짧게 자른 애들도 있어요. 뭐 얘기하고 태성 이제 일부 남은 거는 그냥 뭐 매가 부분 털고 일부는 손절하고 손절차를 잡았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매수해서 오버한 종목이 있고 단기는 뭐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죠. 안 들어가면 되고 스윙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중형주나 소형주들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등할 때까지 막 한 큐에 올라오면 좋은데 매수하자마자 한 큐에 올리느냐 과연 이것도 이야기해드렸잖아. 현대건설기 밑에서 여기서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이거 바닥입니다. 이거 또다시 연기금 애들이 잡아서 올릴 수 있어요. 매수했을 수익권에 있잖아. 느려서 보유 못할 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급 바닥이라고. 그 원리와 메커니즘은 본인들이 어떤 특정 세력들, 그게 연기금이 됐든 기관이 됐든 투신이 됐든 사모펀드가 됐든 자기네들이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랠리를 하기 시작했던 단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위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또 작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종목이 잡주가 아니고 버릴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연기금도 지금 살살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연기금 애들이 좀 작업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세금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러다가 한번 이제 수급 들면 강하게 올릴 수도 있고 천천히 올릴 수도 있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벌써 올라왔잖아. 이 고점을 넘겨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수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느려도 바닥 종목들 매수해서 스윙 관점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뭐 나는 느리고 답답해서 못 견뎌. 나는 트레이딩만 오르지 할 거야. 뭐 테마나 단기 종목들 수급 강한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면 하루에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서너 개가 됐든 대여섯 개가 됐든 트레이딩만 계속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나는 그냥 조금 여유 좀 느리더라도 여유 있게 가는 종목이 좋아. 그러면 저렇게 수급 바닥 종목들을 매수해서 시황이 10월처럼 또 페닉셀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니 페닉셀 이후에 바닥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탐색해서 그날 매수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적어도 2, 30%, 3, 40%, 몇 달 뒤에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니까. 나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는 단기대로 하면 돼요. 손절하는 것도 있고, 수익 날 때는 또 개별주들은 급등할 때는 짜릿하게 급등을 하거든요. 이날은 목요일날은 두 개를 크게 먹었지. 오버한 당일날 아침 매수하고. 단기는 단기 단타대로 하고 종목들 기다리면 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병행을 좀 해가면은 조금 여유롭게 가는 종목들은 시간차를 두더라도 좀 먹을 수 있고,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는 종목들은 일부 손절하더라도 현금 순환을 좀 시켜야 되니까 현금 유동성 매매를 좀 해가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좀 시간차를 두더라도 또다시 올 1월 달에는 계속 좀 올해 관심 가져야 될 섹터와 섹터를 포함해서 계속 이제 10월 이후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좀 1월도 이야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계속 최근에 12월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매매한 거 지금 정회원분들도 계시니까 가라로 적을 수는 없으니 계속 매매한 것들 적고 손절했으면 손절한 거 적고 그대로 갑니다. 아무튼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좀 만들어 가볼게요. 그리고 전적으로 트레이딩만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면은 좀 여유 있게 가는 바닥 종목들은 조금 느려도 가보시면은 10월 같은 페니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10월 같은 페니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만들어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좀 작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 트레이딩 안 하시더라도 바닥 종목들은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널려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편입해서 여유 있게 가보셔도 그게 무리는 없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 이번 주가 좀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이 되고 올해 마지막 한 주가 되죠. 수요일날 공개 방송을 아마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봅시다. 29일이 휴장이네요. 그죠? 금요일이네요. 28일이 마지막이네. 목요일이.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이고. 자,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4일 남은 거네요. 그죠? 4일 남았는데 아무튼 올 마지막 한 주 파이팅 하시고요. 언제든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눠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꿈 꾸십시오. Woke up cold, the smell of smoke